안녕하세요. 오늘도 출발 성공 투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인사드리는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우리 증시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간밤 미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절로 미증시가 쉬어갔지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중국이라던가 홍콩 등을 주축으로 해서 이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 시클리컬 업종들이 한 번 더 순환매가 돌면서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브리핑 통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코스피가 0.81%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수가 적었습니다. 코스닥은 0.06%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 624개, 하락한 종목은 906개로 코스닥도 역시 하락한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적었던 이유, 삼성전자가 최근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만전자에게는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또 삼성전자를 매수하자라는 바이 삼성전자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네 바보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고 매물대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보다 그래도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시총 2위로 내려앉으면서 에코프로 BM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시총 30조 원 규모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진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여전히 견제하기 때문인데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물론 2차 전지 테마만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음극재 쪽에서 흑연 이슈가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상승이 나왔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이슈로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 이슈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10% 넘는 상승폭 또 한 번 끌어내줬습니다. 정유화학주도 강세인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정유주들 함께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고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대 강세를 나란히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로봇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는 이어지는 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려한 컴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한때 끝모를 것처럼 날아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의 흐름입니다. 이때가 올 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연초부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주가는 물론 주도주가 워낙 오랫동안 2차 전지 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소외를 받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주도주로서 부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 탄력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대동과 이삭 엔지니어링이 두 종목이 모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을 할 만한 로봇을 2024년, 2025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었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뚜렷한 공시나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1월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독점 계약을 맺었던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이 부분이 다시 끌어올려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동도 들어가는데 대동이 한 36%가량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일주일 동안 40%가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또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또 역시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부품들이 상당 부분 일본에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국산화에 성공을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SBB테크, SPG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하반기 최대 IPO 대여로 점쳐지고 있죠. 정밀 감속기 양산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30% 넘게 탄력을 받아줬고 SP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SPG 당연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보시죠. 한화그룹도 최근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푸드테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뭐 닭꼬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구워주는 그런 푸드테크 로봇들을 선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1일에서 15일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진행이 되고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 2만 한 1,000원에서 2만 6천원가량의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옵트론텍과 캠시스가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런 공시를 내놨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 자동차 업체를 테슬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이 관련 두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다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외에 하한가까지 거의 직행을 했다가 그나마 좀 끌어올려져서 5.26%로 시간 외 단일가 매매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 후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슈가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액이 한 15,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루다를 좀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11,000원 정도 인수 가액이 공시가 되면서 이루다가 오히려 클래시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 한 달은 미국 시장에서도 증시가 부진한 두 번째로 부진한 달로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에는 더욱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는데 반도체 종목들 표정은 좀 어땠을까요?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초록불 반짝반짝 켜고 있습니다. 9% 상승폭을 한 달 동안 보여주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PC 시장이냐 스마트폰 시장이냐 그리고 AI냐 이것이 미국 반도체를 움직이는 세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HP와 휴렛패커드죠. HP PC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CEO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델은 또 반대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PC 시장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우리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 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장이 개장했던 금요일까지도 실적 부진에 의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반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또 이야기가 나왔죠. ARM이 또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IPO 대여가 될 텐데 스마트폰 시장을 과연 살려주는 활력을 돋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모가는 주당 47달러에서 51달러 선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62,000원에서 67,000원 선이 될 텐데 지금 사실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해요. 추산 평가액은 640달러 선으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공모 가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500달러에서 540달러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억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ARM이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를 과연 IPO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선이 시장에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앞으로 미국 시장 반도체는 스마트폰, PC 그리고 AI 이 세 가지 중에서 AI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PC와 스마트폰 쪽은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좀 보죠. 테슬라의 월중 흐름입니다. 빨강색이죠. 한 달 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피해갈 수 없었던 테슬라였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자리를 했던 부분인데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모델 S와 모델 X가 중국 내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가격 인상을 하기로 했고 모델 3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이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 가격 라인을 내려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중국 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들 3분기 가이던스의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오토 그리고 물론 완전히 순수한 전기차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리오토 그리고 니오, 샤오펑까지 중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기까지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헨 대첩이 개막이 됩니다. IAA 모빌리티 2023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6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동성까지 6가지 키워드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삼성전자, LG전자까지 있을 수 있겠고요. 현대차는 20년 만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미래 모빌리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새로운 기술들은 얼마만큼 선보여질 것인가 IAA 모빌리티 2023 기간 동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미증시는 쉬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이슈들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이슈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먼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클리컬 업종의 차례가 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증권에서 이제 4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유와 석유화학주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시클리컬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들 한번 좀 찬찬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국제유가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도 그렇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공급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원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 원유 공급을 이제 낮추고 있다 보니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수요가 올라가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9월 5일이니까 오늘이겠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감산을 지난 8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겨울까지는 이러한 감산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면 수요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정제마진이 올라가서 수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의 정유업체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복합 정제마진도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제품가의 연동까지 기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유가 최근에 2달 사이에 30% 넘게 급등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장에서 정유주와 석유화학주 같이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S-오일과 GS가 5% 이상 올라갔고요. 대한유화나 금호석유도 상승부를 켰고 관련해서 ETF들도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요소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 부분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유가의 하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정유나 석유화학주도 엉덩이가 무겁지만 이 철강주도 굉장히 무거운 쪽이죠. 중국에서 철강의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좀 끌어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KRX 철강지수는 일주일 동안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5월 중순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휘청거리긴 했는데요. 이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모멘텀 가져가면서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긴 했지만 일단 증권가 의견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업황 반전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쪽에서도 냉형 간판 그리고 강관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철강주를 봤을 때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개선은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우선 철강의 대표주나 중소형주가 다 같이 올라가긴 했어요. 특히나 SK증권에서 두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제철은 9월에 가격을 올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 성과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경기가 앞서 상상인증권에서 얘기했듯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철강 업계가 감산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높아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산의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장기적인 개선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단기 반등을 노려보자. 그래서 그동안 이 상반기에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풍산이나 현대제철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엉덩이가 무거운 시클리컬 업종 그리고 상반기에 굉장히 낙폭이 컸던 저평가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쪽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파인텍 같은 경우 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20%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실히 스마트폰이나 TV라던가 이런 IT 세트 수요의 계절적인 성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국의 업체죠. BOE의 양산 이슈 때문에 이 아이폰 15의 초도 물량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많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전장용, 차량용 OLED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실적이 정말 뚜렷하게 개선되는 게 확인만 된다면 이 반등의 폭은 클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특히나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1년 넘게 쭉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적자를 끊어내고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이슈는 이거겠죠. 삼성전자 쪽의 대형 OLED 패널 주물량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10배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무엇보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향후 5년간 연간 성장률 25%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도 2026년에는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뤄볼 업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들 좀 차곡차곡 모아가겠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앞서 혜은 앵커도 좀 전해줬는데요.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정황상 테슬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조 원의 규모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부터 카메라 모듈 부품주까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 이슈 오늘도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쪽 반도체에 눌려 있었던 대형 2차 전지주들 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은 사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고 HD 현대건설기계 관련한 이슈 얘기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4% 가까운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시세가 있는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황이 제2전성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팅 밸브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까지 함께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챙겨봐야 될 산업 뉴스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의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드렸고 최근에 핫한 이슈들은 오늘 산업 뉴스를 통해서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종목들 이야기까지 진만쌤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꽤나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건 확실히 로봇이었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또 이미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종목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을 참 바라보는 시선들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9월 시장 흘러가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이 덜 복잡하게 이제 물려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먼저 물리고 그다음에 가장 신선했던 가장 순환매가 빠르게 오는 섹터에 물려야지만 이제 그 틈에 또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답안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 투자자분들이 갈무리하기 너무나 좋은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월에는 살짝 뭐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한 번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는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이전까지는 정말로 이제 주식시장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보다는 지금 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어제 또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런 음봉에 매수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한 답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지만 골라서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좋았고 반도체가 살짝 일부 종목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음봉 나왔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기보다는 또 그 음봉을 먹는 양봉이 나오게 될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 수급 대장주였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중에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살짝 지금 이제 리스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발 이제 뭐 배터리 덤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반도체는 조금씩 약점이 없어지고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반도체 음봉 나왔을 때는 두려워 말고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살짝 트레이딩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예전 뭐 한두 달 전처럼 정말로 완전히 좋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혹시나 하는 위구심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잡고 있으셔야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시장 자체는 너무나 걱정보다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될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답지는 명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어제 뭐 일부 종목들은 상승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락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럴 때 오히려 음봉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만쌤께서는 일찍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종목들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안겨주시긴 했는데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더욱더 기대감도 갖게 되고 걱정도 갖게 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제 고민하실 부분들이 됐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은 관망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어제 흐름을 봤었을 때는 조금 매물이 조금씩 출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오를 만한 추가적인 재료가 공급이 되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됐고요. 사실상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가총액과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개별주 장세로 이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 대동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나오기는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가적인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너무 과다한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하단부에서는 여전히 좀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고 있고요. 지금 돌아갑니다. 이제 뭐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다 혹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는다, 로봇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은 대장주 쪽보다는 좀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SPG도 오랜만에 도입화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아직 로봇의 시세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2, 3일 정도 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 충분히 언제든지 약점 노출이 가능할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2, 3일 정도 추가적인 시세나 혹은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새로운 테마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는 슬슬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관련해서 3개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3개 종목 모두 동일한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SPG는 조금 더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뭐 대동 코멘트들은 대동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사실 코스닥이 지금 이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해서 일부 사전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장주가 뭐 10% 이상 오르면 뭐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이상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만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뭐 1,000억에서 3,000억대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장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시기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까지 진만쌤이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률도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그 아랫단의 종목들 우리가 트레이딩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뭐 우림 PTS나 뭐 삼익THK 같은 조금 이제 소형주 단의 종목들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의 모멘텀이 묻은 혹은 하나의 모멘텀이 묻은 포스코의
모멘텀이 묻은 이제 지금은 대기업이 로봇 쪽에 좀 적극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이제 대기업의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또 오랜만에 LG 쪽으로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또 LG도 가전 쪽에는 좀 진심이기 때문에 LG 관련주들을 한번 LG 전자 쪽으로 해서 관련 이제 섹터 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만쌤께서는 우린 BTS 이야기를 해주셨고 LG전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 테마 관련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좀 정유, 철강, 화학 우리가 중무장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로 이야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물론 국제유가의 영향도 받겠지만요. 이 종목들 지금 뭐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이제 요 관련 섹터는 중국발 모멘텀을 이제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민감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지금 이제 살아나라고 지금 계속 지금 정책을 들이붓고 있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새벽에도 조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출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모릅니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중국 경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아직은 제가 이제 속단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니고요.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데이터 수치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 일단은 좋지 않을까.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없다라는 점이 이런 업종들에 대한 장점이고요. 그만큼 순수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뭐 다음 달 수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는 충분히 지금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경기도 일단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요소들과 정책적인 서포트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적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 보는 그런 섹터로 삼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섹터별로 하나씩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유 쪽 코멘트 드리면은 먼저 정제 마진 쪽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베네핏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보시면 고유가가 지속이 됐었을 때 정유 쪽도 분명히 약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유가가 등락폭이 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고착가가 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의 영업 마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S-오일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뭐 연말 물리더라도 사실 물리기 쉽지 않은 위치긴 합니다. 물리더라도 연말에 배당 매력도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쪽은 S-오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쪽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에폭시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데이터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KCC와 국도화학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돌파 구간 직전에 있는 게 국도화학이고 KCC도 말씀드린 이후에 꽤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쪽은 너무나 이제 민감한 상황이 맞습니다만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중국 쪽 업황 개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향 쪽도 굉장히 좀 이제 핫한 트렌드이기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향 말고 미국향까지 같이 묻어있는 세아베 스틸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너무나 이제 무조건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리는 이 기대감이 수익률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적정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섹터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유, 화학, 철강 물론 좋아질 것이 분명하고 바닥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덮어놓고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진만쌤께서 픽해 주신 종목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수정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만나봤지만 오늘 확실히 시간외에서 띄었던 종목들이 많은 만큼 개장 직후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쪽 보시면 아까 삼성전기 쪽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일단 뭐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윗꼬리까지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고 워낙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재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롭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 사실 관련주들이 상한가 나오면 그 이후에 후발주들의 흐름을 굉장히 지켜봐도 될 만한 구간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노출된 재료고요. 매물이 많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여부 관련주들 이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만 아직은 의심해 보아야 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제 OLED 쪽의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에는 조금 이제 의심해봐야 될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반도체가 AI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그리 좋지 않을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만 그런 시간이지만 디스플레이는 사실 AI 쪽만큼 호재성 기사가 없었고 사실 아이폰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한 상황입니다만 그 중간에 턱턱 막히는 그런 실적의 압박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 혹은 이제 10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하기 좋을 시간이긴 합니다만 대략 잠정된 실적이 나올 때쯤에 분명히 약점이 노출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한 업종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섹터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LX세미콘과 HB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워낙 이제 뭐 삼성향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 워낙 없었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는 LG 디스플레이 향 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사실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기사화되고 그 기사가 주가로 반영될 만한 그런 구간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좋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LX세미콘과 HB테크놀로지 LX세미콘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향과 같이 묻어서 추가적인 시세 가능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자리에 나와 있고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전에 한번 코멘트 드리긴 했었는데 돌파 구간 직전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나 혹은 이제 매물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만큼 변동성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익 나오기 딱 괜찮은 종목 두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HB테크놀로지, LX세미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진만픽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 장비 쪽이 어제 좀 수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PNT도 그렇고 이제 CIS도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2차 전지가 그리 무너지지 않고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섹터 안에 섹터가 유난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에 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 한번 지금 딱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두 종목입니다. DNT와 아바코 두 종목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코멘트는 몇 번 드렸고 수익률도 그래도 이제 코멘트 드렸을 때마다 굉장히 잘 나와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재료 노출이지 즉 이제 계약이 나와서 그 계약이 수익률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보다는 섹터 자체에 이런 기대감이 올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바코와 DNT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전에 특정 루머로 인해서 많이 밀렸고요. 이제 DNT는 워낙 이제 매번 조용조용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수하기도 좋고 수익률 한 10%에서 20% 잡고 트레이딩하기 너무나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아무래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 AS를 진행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 코멘트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ENT와 아바코, 진만픽으로 이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C랩은 어떻게 할까요? C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MD 스테이크랑 이제 코멘트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더 관심 가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에 대한 논쟁도 중요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테마주입니다. 사실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실적주 이제 그런 HBM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 관련된 테마주로서 엮여 있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슬슬 불안해질 만한 위치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슬슬 정리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진만픽 두 종목에 이어서 C랩 AS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